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2월 17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코스피가 0.5% 상승을 보여주었고,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0.45% 하락을 보여주었네요.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양호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중에 변동성이 정말 심했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조금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요.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 자, 오늘 코스피는 삼성 SDI하고 또 카카오뱅크, 이 두 종목이 상승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카카오뱅크가 오랜만에 6% 이상의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과거에 카카오는 저점에서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점의 신호로서 한번 해석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연기금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제가 바닥에서 보는 신호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점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다. 그런 것들을 하나의 저점 신호로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 SDI도 충분히 지금이 저점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오늘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오늘 코스닥은 0.5%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인지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에코프로비엠,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약세 흐름이 나왔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변동성이 정말 컸던 시장이었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합계 1조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개인만 나홀로 1조 원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1조 원의 순매수를 보여준 것이 직전 한 달간의 한번 수급을 보세요. 처음이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오늘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기관은 4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당일 추이 코스피를 먼저 보시면 이때 한 차례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죠. 그렇지만 그 전과 후를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패턴은 변함이 없었다. 그 점을 체크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3거래일 연속으로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던 카카오뱅크.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이죠. 그리고 연기금을 보시면 계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 SDI. 오늘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정말 오랜만에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도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었죠.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HMM, 카카오뱅크,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생활건강, 카카오뱅크,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오늘은 사실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간 순서대로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부터 말씀을 드려보고, 또 장중에 발생이 되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미국 3대 지수를 먼저 살펴보면 어제 S&P 500은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나스닥. 자, 나스닥은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죠. 자, 일단 나스닥으로 보면 분봉. 자, 이게 10분봉 차트인데 장 초반에 개파락으로 출발했고 제가 잠들기 직전에 마이너스 1.2%인가? 그 정도 주가의 하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지수가 빠르게 반등을 해주었고 이 정도의 하락이라면 거의 보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개파락으로 출발한 이유,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등이 나왔던 것도 러시아 군대가 일부 철수를 했다, 그런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이슈 때문에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게 아니었다 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바로 지난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섞였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두 가지 복합적인 이슈로 인해서 장 초반에 굉장히 좋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빠르게 반등이 나왔어요. 상승폭은 1%가 조금 넘는다고 볼 수 있고, 그 이유로 보면 1월 FOMC 회의록에서 별다른 특징적인 이슈가 없었다, 그 점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주가는 빠르게 반등이 나왔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한번 얻어봐야 돼요. 첫 번째는 지난주 목요일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장 예상치보다 상이한 수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파락을 출발했던 나스닥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그 갭을 모두 메꾸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옴에 따라서 다시 하락이 나왔지만, 이 발언이 없었다면 아마 그 당시도 보합을 보여주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새벽에 지난달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고, 그 시점으로 하여금 지수가 크게 반등이 나왔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더욱더 확신이 되더라고요. 이제 3월 FOMC에서 정말 공격적인 발언만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재료 소멸과 함께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생각하는 공격적인 범위라는 것은, 자, 일단은 3월 달에 분명히 금리 인상을 하겠죠. 그 범위가 0.5%, 이 0.5% 수치를 넘지 않는다면 충분히 시장은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의 횟수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0.25% 기준으로 봤을 때 4차례에서 최대 7번 정도, 이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 안에서 횟수를 보여준다면 오히려 시장은 또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시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준을 세워보세요. 지난주에 정말 높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저점에서 크게 반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어제는 1월 FOMC 회의록이 발표됨에 따라서 시장이 또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반등을 보여준 이유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그 범위 안에서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별다른 충격이 없었고, 오히려 그걸 만회할 수 있었던 하나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하락이 가파르게 나왔던 것도 3월 금리 인상의 0.25%가 아니라 0.5%까지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감이 나타냈던 만큼 단기간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은 0.5%를 기억하고 있고, 또 0.25% 기준으로 최대 7번까지 이 정도 범위 안에서는 내성이 생길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3월 달에 이보다 더 공격적인 어떤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수의 방향성은 저번 주하고 오늘 시장이 힌트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조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연준에서 지난번에 양적 긴축을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서두르지 않는다고 했던 것이 실제로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 부분이 시장에 충격을 다시 한번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련의 상황과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스스로의 기준을 세워보시면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과 함께 조금만 더 시장을 인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촬영 시점은 오후 2시가 조금 안 되었는데,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 굉장히 장 초반부터 흐름이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흐름을 보세요. 이게 지금 3분봉 차트이니까 한번 보면 거의 15분 만에 코스피가 무려 고점 대비 2%의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고점 대비 저점까지 무려 3.5%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단 15분 동안 발생이 된 일이에요. 정말 충격적인 급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이유는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대가 칠러 반군 지역에 포 공격을 했고, 그게 속보로 발표됨에 따라서 대부분의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고, 반대로 에너지 관련주들, 가스, 유가, 식량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한번 내용을 보면 저는 처음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했다, 이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칠러 반군 지역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싸움이 아니라 약간의 내전의 성격으로서 시장이 다시 보는 것 같고요. 또 지금 러시아 매체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매체에서 보도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자, 시장이 다시 이렇게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었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움을 벌일지, 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해결이 될지
그걸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과거 전쟁도 그랬고 또 테러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경우를 조금 좁혀서 본다면 북한의 도발, 예를 들어 미사일을 쏜다든지 핵실험을 한다든지 또 서해에서 교전을 벌인다든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년 전이었나요? 북한에서 개성공단에 있었던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건이 있었죠. 그 당시에도 제가 기억하기로 코스피가 3% 이상의 급락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이슈로 주가에 급락이 나오는 것은 정말 빠르게 시장은 회복을 한다, 그 점을 늘 저는 알고 있고, 가장 회복이 느린 것이 업종에 대한 업황이 부진할 때, 그로 인해 실적이 부진할 때, 그런 이슈로 하락이 나올 때는 복구하기까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테러, 이런 이슈로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 또 빠르게 복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이런 흐름을 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시고요. 혹시나 또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두려울 수는 있겠지만 스스로 냉정함을 갖춰보자, 이런 생각과 함께 차라리 주식 계좌를 보지 않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 금리 인상보다도 이 전쟁 이슈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분명히 이런 상황들이 또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현상이 나올 때마다 공포심에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으면 다시 또 복구한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시고 우리가 슬기롭게 잘 대처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시장이 정말 좋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고 또 최근에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반등장에서 가장 먼저 치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종목을 맞추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가능성 있는 후보들은 있죠. 반도체,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또 그동안 수급 불균형이 있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 모두 가능성 있는 후보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업종이 가장 시장에서 강할 수 있는지 그걸 맞추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지나고 나서 알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낙폭이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성장산업에 속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때가 되면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생각과 함께 종목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